자, 21번 판결에 한 등기 나오죠. 올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거기에다 물음표 뒤에다가 써봐요.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써봐요. 세 종류를. 자, 물음표 뒤에다 틀린 것은 뒤에다가 자기가 이행 확정 판결의 종류를 모른다면 이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 몇 종류가 있다? 세 가지. 공통점은 확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연습을 해요. 자, 판결 현강 편찬 봐요. 자, 판결이 나오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 앞뒤 문맥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현강 편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다. 그러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 앞에다 써놔요. 자, 요거는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어. 특별조치법에. 그러면 요 특별조치법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끝에다가 써놔요. 끝에다가 가로 열고 1번 지문 끝에다가 우리가 이제 검인계약서라고 써봐요. 자, 검인계약서는 검인계약서와 관련돼서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집에 가셔서 자, 오늘 그러면 지금 몇 문제예요? 20문제죠. 지문으로 봐서는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20 곱하기 5 하니까 100개 지문이야. 요 100개 지문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면 돼. 자기가 아무리 요약집을 읽고 기본서를 읽어도 등기법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 지문들을 자기가 해석하는 연습. 그러면 집에 가셔서 그러면 판결을 딱 확인하고 앞뒤 문맥을 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그냥 달려가서 만약에 없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있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걸 연습해서 여기 연결고리가 검인계약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1번은 그러면 아주 중요한 파트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돼. 확정 판결 중에서 그러면 가로 열고 써봐요. 이행 판결이야. 그러면 이행 판결 끝에다 2번 지문 끝에다가 확정 판결 중에서도 이행 판결이야라는 거야. 이행 판결. 이행 판결도 결론적으로 무슨 판결이죠? 확정 판결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단이라고 써요. 이행 판결에 관해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잡아놓고. 그러니까 요 베이스들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옆에다 그러면 여기 옆에 써놔요. 자, 가집행선고라는 걸 하나 딱 써놔야 돼. 가집행선고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여기 가짜 동그라미 임시가짜죠. 가집행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그죠. 그러면 가집행선고로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베이스를 가지고 연습을 우리가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은 그러면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 확정 판결 중에서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야.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는 신청인이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 판결에 한 등기에서 신청인은 누굴까요? 성소한 자만이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그럼 패소한 자 줄 쳐놔봐요. 패소한 자. 그러면 직접 할 수 없고, 성소한 자를 대의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끝에다가 써요. 노란 게 이제 알아야 돼.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 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써놓고 얘는 성소한 자도 할 수 있고 A적으로 패소한 자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원칙이 공동 신청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공단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4번 지문은 판결이 확정된지 잘라봐요. 뒤에 읽지 말고 판결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판결. 판결 동그라미 쳐놨어요. 판결은 그 밑에다 10년이라고 써. 10년. 자, 판결 바로 밑에 10년이라고 써요. 뒤에는 보지 말고요. 판결은 10년이 시효에 걸리거든. 근데 우리 등기법은 그러면 4번 앞에다 노랗게 써놔요. 요 앞에다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써요. 형식적 심사주의.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관은 시효로 판결이 10년에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소 오늘은 그러면 일회 모의고사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돼서 뭐예요? 그러면 요 5개를 자기가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면 5번에 그러면 성산 등기 의무자 줄 쳐놔봐요. 성산 등기 의무자 행강편 다 꺼놓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무슨 성의하고 돼? 진정성.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A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9번 출제됐습니다. 단독 문제로도 30회 때도 지문으로 유입되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기법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기본서 읽어봐야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요 5개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5개를 반복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2번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면 1번은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행강편 전화예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기록한 때야, 접수한 때야? 접수한 때. 그래서 기록한 때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저 1번도 별표 하나짜리고. 자, 지금은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용어는 전산 등기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되었다. 지금 그러면 등기부 하면 앞에 뭐가 생략됐다? 전산이 생략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3번 지문에 신청 시 기재사항의 신청서 전부 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등기사항 이주 행강편 전화예요. 그러면 등기사항 이주가 뭐냐? 거기에다 별표 5개를 해놓고 거기에다 29조 2호라고 써요. 29조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등기사항 이주로 뭐예요? 개편되고 구체적인 등기 신청 절차나 등기 실행 방법에 대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는 거진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 그래서 자,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몇 호로? 2호로. 왜 주유소 켜놓기를 등기를 신청하면 2호로 각하해?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뭐가 없어? 주벽이 없어요. 맨날 이제 뭐 가서 물어보면 또 까먹어서 지붕이 없대. 캐노피가 지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하나가 있다. 개방형 축사. 이걸 생각해 두라는 거야. 개방형 축사는 우사야 돈사야? 우사. 바닥 면적이 100을 초과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 그러면 4번 지문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4번은. 자, 4번 지문 앞에다 이렇게 해서. 자, 완료 전. 자, 완료 전 단계하고 완료 후라고 써요. 완료 후. 완료 후. 자, 전후를 나눠놔야 돼. 4번 앞에다가. 자, 그러면 저는 아직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전세건이 완료 전 단계죠. 그럼 그때는 자, 채권 일부 양도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완료 전에만 할 수 후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동그라미.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대. 잘라요. 그러면 양도액은 등기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어때요? X. 후단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아직 출제 안 된 게 있어.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밑에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라고 써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 표시 줄 쳐놓으세요. 자, 구분 건물 표시는 자, 객관적 요건이라고 써요. 표시,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나 딱 써놔봐요. 자, 객관적 요건이 뭐예요? 자,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거든. 지금 전산화됐죠. 전산화됨으로써 과거에는 일반 건물이 집합 건물로 등기된 경우도 있었고 집합 건물이 일반 건물로 등기되는 경우가 숱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산화됨으로써 뭐예요? 이 표시에 대한 심사,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결론 폐지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1번, 3번, 4번, 5번 요 5개 지문, 4개 지문은 다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3번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1, 2, 3, 4, 5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제부라고 한번 써봐요. 자, 표제부.
표제부. 요거는 갖고라고 써봐요. 갖고. 자, 그러면 자기가 요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줘야 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며칠? 60일.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등기법상. 요거는 특별조치법상. 그러면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볼까요?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이야.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고는 요거 한번 읽어봐요. 또 갖고라고 있는다. 소유권이라고 읽어야지. 소유권.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은 며칠에 등기를 강제한다. 60일. 그러면 그렇게 딱 착상을 해놓고 반복을 계속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럼 문제 가보죠. 어른갑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그러면 등기 원인이죠. 그럼 꼬리표를 붙여.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 며칠? 60일. 근데 매매는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쌍무. 그럼 동시인 관계가 있죠. 그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이래. 근데 요걸로 끝나면 안 돼. 근데 정렬을 하나 써놔봐요. 정렬. 자, 정렬은 쌍무야? 편무야? 편무죠. 그러면 요거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나올 때, 정려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 다시 매매는 무슨 계약이야? 쌍무. 그러면 동시인 관계가 있으니까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언젠데? 잔금 지급일로부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독자적 문제보다는 지문으로 이입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다시 정확하게 우리 매매가 나올 때, 정려가 나올 때 테스트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등기휴요건 행강편찬화야. 등기휴요건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를 해놓고 요 테마는 매년 출제가 돼. 자,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등기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기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관할 위반 줄쳐놔봐요. 자, 관할 위반 줄쳐놓고 29절 1호라고 써요. 자, 관할 위반은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 그러면 실제관계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무효, 절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실제 분홍상의 동일성을 상실한 등기는 무효이고 잘라봐요. 자, 그러면 거기 2번 앞에다 질적 불합치라고 써요. 이거는 질적 불합치라는 거야. 자, 이거 질적 불합치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질적 불합치라고 해서 경정등기 줄쳐놔요.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하나 더 잡아야 돼. 자, 동일성을 원칙으로 해. 자, 동일성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앞으로 가니까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경정등기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한 개 지문을 사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정등기는 무슨 성을 원칙으로 하죠?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2번도 맞네요. 자, 8년은 원인이 불일치한 경우 줄쳐놔봐요. 그러면 가로 앞에다가 3번 앞에다가 은닉행위라고 써봐요. 은닉행위. 정연을 메모를 했죠. 은닉행위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럼 부정한다가 아니라 긍정한다.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얼마나 짤막하고 좋아요. 자, 중간생략등기 줄쳐놔봐요. 중간생략등기 밑에다 단속규정이라고 써. 단속규정이니까 공무원의 판례는 인정하고 있죠. 그 뒤에 깔려있는 게 토지거래가구요.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이다. 효력규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올해 물권법 파트에서는 올해 중간생략등기 사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특히 요금. 근데 아주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 감정평가사에. 자, 그럼 봐봐요. 자, 토지거래가구의 근거는,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써놔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토지거래가구역을 어디에서 배워요? 자, 중개사법 시간에 이제 배우게 돼요. 중개사법 교수님 뭐예요? 신준선 선생님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자, 표제부 줄 쳐놔봐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사실은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5개 지문은 전부 출격 준비를 가르치고 있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절대 기본서 읽지 마. 이제 기본서 안 읽어도 돼요. 요약집 읽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해석하느냐, 해석하지 못하냐. 해석하면 끝나, 등기법은. 등기법은 따로 안 해오더라도 한 번만 해석하면 2번 다시 해석하지 않더라도 시험장 가서 다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5번과 관련돼서 틀린 거 5개 지문 다 중요해요. 올해 그러면 올해 작년 30일에 때 1번 지문이 출제됐어.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줄쳐놔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현강 쳐놨어요. 작년에 2.5점짜리요. 자,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한번 생각해요. 자, 봐봐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어디에서? 법원에서 저한테 줬어. 자, 봐봐요. 제가 그러면 명령서를 들고 있어, 없어? 서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혼자서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촉탁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야. 한 번만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네.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나오면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가짜, 자, 가단이라고 외우든지, 그거는 본인의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외워서라도 요걸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 말은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가로 읽으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조심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일까요? 촉탁 등기일까요? 아니야, 촉탁 등기야. 그러면 명령 등기면 제가 물어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 신청이 붙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임촉 이렇게 임청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 자, 그러면 작년 1번 지문이 작년에 2.5점짜리야. 가등기에서 들어가서. 그러면 올해는 또 임차권 명령 등기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명령 등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봤어요. 봐봐요. 상어 물고기죠. 자, 물고기예요. 그러면 상어는, 여기 봐봐요. 불에가 뭐예요? 불에. 공기주머니죠. 공기주머니죠. 그러면 이제 힌트를 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각이 있는지 봐봐요. 상어는 불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렇죠. 유일하게 불에가 없는 게 상어야. 그럼 불에가 없으면 상어는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죠.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러면 안 가라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움직여야죠. 그래서 상어는 뭐예요? 맨날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가라앉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근육이 발달해, 안 받아요? 발달하죠. 그래서 바다의 왕자, 상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보면 상어는 뭐예요? 불에가 없지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명령 등기다. 그럼 냈겠어? 아니니까 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X네. 자, 2번 갑니다.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한 번만 따져.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맨 앞에 가처분 줄 쳐놔봐요. 가처분 줄 쳐놓고 가짜 동그라미. 임시라고 써요. 임시. 확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뒤에 봐봐요. 처분 등기가 거기에다 가로를 쳐요. 그러면 처분 등기가 가능, 불가능? 가능. 이유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처분 등기 자리에다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2번 지문이 한두 개 지문이 아니야. 요 지문을 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은 뭐 할까요? 자, 가압류 등기 줄 쳐놔봐요. 가압류 등기. 자, 가압류 등기를 박스를 쳐봐요. 박스. 그 다음에 거기에 합의 지분 줄 쳐놔봐요. 합의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합의 지분에 가압류 등기랑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가압류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자, 저당권도 들어가도 X. 그 다음에 가처분이 들어가도 X라는 거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살짝 바꿔볼게요. 합의 지분을 공유 지분으로 바꿔볼게요. 공유 지분의 가압류는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합의 지분의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등기도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6개 지문이 파생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 부동산 일부냐. 이걸 자꾸 연습을 해두라는 거야. 그러면 합의 지분은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왜 불가능해?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불문하고 잘라봐요. 토지든 건물이든 멸실 등기 줄 잘라봐요. 멸실 등기는 그 밑에다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 사실이야.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승낙서는 결론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승낙서가 이저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인감증명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은 맞네. 자, 그러면 5번은 또 한 번 반복하라는 거야.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성사한 등기 의무자 행강편차나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반복시키는 애야 이거지.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자, 그러면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 필정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8월 달에 방문과 법학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안 나온 문제집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요 5개 지문을 다 출격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지문으로 정리하는 거야. 지문으로. 아무리 가서 뭐 요약집, 요약집, 그 다음에 기본서 읽어봐야 그거는 기본을 잡은 거고. 그러니까 요 지문, 기본을 잡으면 뭐해?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요거 모조리 출제될 예상이 됩니다. 자, 26번에 구분 건물 등기 행강편차나요. 자, 구분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대지권 등기 밑에다 조그맣게 써. 자, 우리 암기가 했어. 대지권 등기는 자, 건표신주 연습을 해. 그래서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대지권 등기는 뭐라고? 건표신주.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하죠. 하단에.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거. 맞네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거기에다 뭐에 써요? 토, 해, 직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자꾸 연습을 해. 자기가 이거는 외워야 돼. 자, 그럼 집합 건물의 구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이건 이해도 이해지만 이해가 풀이가 없어.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가서 동그라미 잡아요. 토지. 해당구가 어디 있어? 가거울구, 직권, 주등기.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 토, 해, 직주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찾았어요? 거기 옆에다 써요. 밑에다 조그맣게 전, 직주 쓰라고. 그러면 전이 뭐라는 거예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야. 그러면 4번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한다. 맞네요. 자, 그러면 5번에 전세권 줄 쳐놔봐요. 자, 전세권 줄 쳐놓고 그 밑에 지분 X라고 써. 전세권은 지분은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가요. 대지권에 대한 줄 쳐놔봐요. 앞에 대지권에 대한.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대지권에 대한을 요로 봐봐요. 대지권에 대한 등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밑에 뭐가 깔려 있어? 지분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5개 지문도 올해 다 출격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가 또 요 문제야. 제가 다 예상하고 내놨거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외우라고요. 대지권 등기. 또 까먹었다.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 해, 직, 주. 별도 등기 잇따른 뜻의 등기는 근, 전, 직, 주. 이렇게 해서 재직근에 대한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요 5개 지문 올해 다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집에 가셔서 따로 한번 정리해두고, 그러면 집합 건물은 올해 직간접으로 해서 무조건 출제가 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사용자 등록 줄 전화봐요. 사용자 등록. 그러면 사용자 등록부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자기가 요 정도는 나와야 돼. 4개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야 돼.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 전에 미리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등록은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이에요. 자, 관할에 제한이 없어. 관할에 제한이 아무 등기소나 할 수 있어요. 관할에 제한이 없어. 또 하나는 자, 사용자 등록은 사용자 몇 자? 3자. 그래서 3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그럼 오늘 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요 4개를 기본적으로 숙제해놔야 돼. 사용자 등록은 봐봐요. 전자신청 전 미리 해야 된다. 직접 출석이고 관할에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3년의 제한이 있다는 거. 자, 그럼 가서 이제 한번 보죠. 사용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된다. 틀렸죠? 관할에 제한이 없으니까.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경과한 경우에 최초의 사용자 등록과 같은 절차여야 한다. 퍼펙트하네.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사용자 등록도 자격자 대리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자 등록은 직접 출석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등기소로부터 조건번호 줄 쳐놔봐요. 그래서 접 10이야. 13일이 아니라 10이야. 10일 이내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그래서 자, 숫자 한번 정리해두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우리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또 한두 개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둬야 돼. 독자적 문제로는 한물 갔으면 한번 우리 요 지문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28번 가등기 행강편 전화예요.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돼.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는 요번에 욕심내지 말고 요 5개 지문. 5개 지문을 자기가 퍼펙트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지문 앞에다 써요. 자, 우리 외웠던 거 암기 코드에서는 써먹어야지. 써요. 저는 오상신까지. 그 다음에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자, 여기 이제 모의고사 8월달 모의고사야.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이제 그만 이해해놓고 우리가 요거 암기 코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봐봐요. 이거 봐요.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전원은 돼야 안 돼? 돼요.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가등기는 자기 것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요 1번 지문이 그래서 자주 출제돼. 그럼 가볼까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잘라요. 공유물 보존행위 준해서 가등기 전부는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자가영이야. 이제 그만 이해하세요. 이제 암기 코드 여기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가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저는 보상신 자점토 자가영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은 그러면 이제 2번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자, 판례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거기까지 잘라봐요. 잘라서요. 자, 거기 앞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 뭘까요? 자, 의라는 거야. 의자 동그라미잖아요. 가등기 의. 그러면 가등기 의라는 것은 그 밑에다 상이라고 써. 가등기 상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2번 앞에다 그러면 써요. 자,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이때 가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러면 주등기가 빠져야 되겠네.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돼. 한 번만. 그러니까 등기법은 한 번만 이해하면 뭐예요? 2번 다시 이해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오히려 시험 장감은 등기가 더 쉬워. 등기가 더 쉬워요. 지적이 더 어려워. 지적은 뭐예요? 시험 장감 봐봐요. 지적이 왜 어렵냐 봐봐요. 시험 장감 떨어 안 떨어? 떨어요. 애웠던 게 뭐예요? 떠니까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등기는 안 그래요. 진짜 시험 가서 한번 느껴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등기가 더 쉬워.
지적이 더 어려워. 지적은 답이 딱딱 나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봐봐요. 자기가 막 가슴이 막 떨고 있으니까 자기가 애웠던 것이 막 헷갈린다고. 참 시험장 가보면 아실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소린지. 근데 오히려 등기법이 더 쉬워. 등기법이. 한 번만 딱 이해해버리면. 그러면 이번은 뭐가 빠져야 돼? 주등기. 자, 물권적 청구권 줄쳐놓으세요. 이것도 한번 이해해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 동그라미. 자, 쓸 필요 없이 물권은 절대권이야, 상대권이야? 절대권. 그러니까 순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예를 하나 들어놔. 밑에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써요.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이 돼. 말소가 들어가면 통상 물청이 되거든.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바로 밑에다가 써요. 3-라고 하나 써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에 예를 하나 들어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써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라고. 어떤 사람은 자꾸 가서 외운다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거 안 출제돼. 이렇게 출제돼 버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말소가 들어가면 채청, 물청. 이전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이 된다.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4번은, 이 4번 지문은 또 어디에서 중요하느냐?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사례 문제에서 아주 중요해. 자,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소유자라면 변동이 없어. 여전히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돼요. 본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3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틀렸다라는 거야. 소유권이라면 제3자가 아니라 제3자 대신 뭐라고 써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거는 민법, 물권법 가등기 사례 문제 나올 때 조심해야 돼. 그러면 가등기가 나올 때는 뭘 확인하라?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이걸 확인해라. 자, 5번은 그러면 5번은 뭘 암시하는 거냐? 5번 밑에다 하나 써봐요. 5-라고. 자,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가등기시야. 요거는 본등기시야. 문제 풀 때 그러면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이걸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지금 그러면 5번 지문으로 다시 쏙 올라가 봐요. 본등기시야, 가등기시야? 그래요, 본등기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등기시니까 등기필정에서 등기필정 줄 쳐놔봐요. 등기필정보 줄 쳐놔봐요. 등기필정보 줄 쳐놨어요? 예, 가등기의 가로를 쳐요. 거기에 빠져야 되는 거야. 본등기라면 오리지널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가등기신지 본등기신지를 문제를 요 부분 기회로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그럼 오늘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에다 금융계약서를 한번 써봐요. 다른 색깔로. 금융계약서. 요거는 금융계약서라고 써봐요. 자, 금융계약서는 계약이하죠. 그렇잖아요. 요거는 계약이죠. 요거는 가등기는 예약이거든. 예약이니까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슨 시 읽어봐요? 본등기시죠. 이때 제공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다 제가 출제된 문제가 다 의미들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1번에 가서 이제 오늘 가서서 28번과 관련돼서 자기가 1번 자점포, 자가용, 전음, 보상신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고 자 그러면 2번은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뒤에 있는 가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등기는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에 걸린지를 꼭 확인하라.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여전히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소유권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5번은 뭘 따져라?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그러면 요걸 그러면 5번은 어떻게 고쳐야 맞아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조심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은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야.
의미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가등기와 관련돼서 요 5개 지문, 일회 모의고사에서 요 5개 지문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2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9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근데 이걸 따질 때 항상 따져. 그러면 등기필 정보 줄 쳐놔봐요. 등기필 정보. 자 작성이야 제공이야? 작성. 제공인지 작성인지를 따져야 돼. 그러면 작성에다 행간편 작성하여. 그러면 작성을 할 때 키워드가 작성을 할 때 논리가 있어.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찾아져. 그러면 작성 거기에다 그러면 작성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언제 작성하느냐?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작성에다 꼬리표를 밑에다 붙여서 등기 신청인가 뭐요?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자,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일치하면서 뭐가 추가돼야 돼?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자기는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약 불일치하면 짝퉁이 진짜예요. 짝퉁. 그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 일치하면 진짜 영수증. 등기 필정보. 그러니까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래서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서 이제 뭐예요? 한번 풀어보자. 자, 설정 동그라미. 자, 설정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면서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죠. 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설정 이전에 가등기 줄 쳐놔봐요. 근데 왜 보전이 빠졌을까요?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거든. 자,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추가돼서? 권리자가 추가됐네. 그러면 진짜 영수증을 작성해줘야 되고. 자, 4번에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 등기 명인 표시. 그럼 등기 명인 표시는 P7값을 P1000도로 개명하는 거거든. 그럼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안 돼서. 그럼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5번 지문이 중요해. 5번이. 자, 5번 밑에다 6번이라고 써봐요. 6번. 자, 강공서가 나왔고요. 5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그러면 위에를 해석해보죠. 강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하여. 거기에다 줄잖아요. 권리자를 위하니까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하네.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줘야 돼. 근데 여기 봐봐요. 만약에 강공서가 나왔다라는 것은 또 달라지죠.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야? 강공서. 명인은 딴 사람이죠. 그럼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강공서가 나올 때하고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나올 때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올해 등기 필정보의 작성,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놓고 그러면 이때는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이때는 뭘 다 짝퉁,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 그럼 하나 더 써봅시다. 채권자 대의 신청. 작년에 출제됐지만 채권자 대의 신청은 신청인은 누구야? 채권자, 명의는 채무자,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때는 짝퉁, 등기, 완료, 통지.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라고. 나올 때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와 관련돼서는 24회 때 출제를 해서 자꾸 출제원이 등기 필 정보의 작성에 대해서 자꾸 뭐다 아끼고 있어요. 아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두셔야 되고요. 자, 30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행간편 전화요. 요즘 시끄럽잖아. 뭐가 시끄러워? 농지가 되게 시끄럽잖아, 농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뭐예요? 아버님이 뭐예요? 농지. 작용도 안 하는데 농지를 취득했죠. 그러면 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푸느냐? 자, 농지 취득에서 취득 동그라미. 자, 취득은 거기에다 밑에다 계약이라고 써요. 계약 중에서도 유상, 무상 플러스 소유권 이전. 이걸 좀 외워서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올해 농지 취득 자격증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올해 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뭐부터 점검하라? 계약이냐 아니냐. 자, 그냥 계약이 아니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 플러스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야 돼. 자, 그럼 가서 연습해보죠.
자, 1번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제공 X. 증여는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죠. 무상계약이니까 제공해야 되겠네. 자, 진정명 회복 등기 가로 열고 계약 X라고 써요. 그러면 계약 X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농지를 시효 취득해서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토지거래허가 줄쳐놔봐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는 어때요? 국가가 한번 타치했죠.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거. 요거 가지고 농지취득.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봐봐요. 농지취득 자격증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그걸 외울 생각을 하지. 이걸 외우란 말이야. 이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은 뭘부터 점검하라? 계약이니 아닌지. 그럼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등기는 계약이야, 애약이야? 애약.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언제 제출? 본등기 시에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가등기 시냐, 본등기 시냐. 자, 수용은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9번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10문제 해가지고 잘라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